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 가보세요.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5분이요? 10분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무릎을 17년 늙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으로 쿵 하고 밀어 올리시나요? 설거지할 때 한쪽 다리 뒤로 빼고 서 계시죠? 이 세 가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 무릎 연골이 하루에 조금씩 갈려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형외과 의사들도 몰랐던 무릎 파괴의 진짜 범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정형외과 관련 의학 논문이랑 임상 사례를 연구해온 건강정보 연구자예요. 4,800명이 넘는 환자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무릎 아파서 병원 가신 분들 10명 중 8명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60세에 무릎 멀쩡하신 분도 계시고 50세에 인공관절 해야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무릎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진짜 적들이에요. 지난달에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인천에 사시는 77세 김영숙 어르신이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가끔 시큰거리는 정도였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뻣뻣했어요.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 꼭 잡아야 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손주 돌잔치였대요.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너무 아파서 옆 사람한테 부축받아야 겨우 일어났대요. 창피해서요. 그 뒤로는 가족 모임도 피하게 됐대요.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나이 탓입니다. 진통제만 처방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 하루 일과를 자세히 물어봤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무릎이 망가지는 과정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조용한 시작이에요. 이때는 본인도 몰라요. 가끔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죠. 날씨 흐리면 좀 묵직한 느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근데요, 이미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한 거예요. 정상 연골 두께가 2.4mm예요. 머리카락 20개 정도 두께예요. 근데 이 시기엔 2mm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단계, 경고 신호가 나타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요. 계단 오르내릴 때 소리 나고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정정 힘들어져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이미 연골이 1.5mm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위험 폭발이에요. 이때는 정말 심각해요. 무릎이 붓고 열감이 느껴져요. 조금만 걸어도 아파요. 밤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이 단계에서는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뼈끼리 직접 부딪히기 시작해요. 인공관절 수술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증상 나타나기 전에 미리 관리해야 해요. 아프면 그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무릎은요, 마치 자동차 엔진 같아요. 엔진 안에 피스톤이랑 실린더가 계속 움직이죠? 그 사이에 엔진 오일이 있어요. 오일이 마찰을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 무릎도 똑같아요. 뼈랑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활액이라는 윤활유가 채우고 있고요. 정상일 때는요, 연골이 압력을 분산시키고 활액이 마찰을 줄여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시스템이 엄청 민감해요.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린 상태로요. 딱 5분만 있어봐요.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배에서 8배까지 올라가요. 60kg이신 분이라면요. 420kg에서 480kg이 한 점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재생되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는데 최소 6주에서 8주 걸려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활액이 변해요. 활액에는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끈적끈적해서 윤활유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요. 활액이 묽어져요.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묽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연골이 직접 마찰받게 되고 더 빨리 닳아요. 김영숙 어르신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셨어요. 평균 10분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항상 무릎으로 쿵 하고 밀어 올리셨고요. 설거지할 때는 오른쪽 다리 뒤로 빼고 왼쪽 무릎에 체중 실었어요. 이 네 가지 습관이 하루에 어르신 무릎에 가한 총 압력을 계산해 봤어요. 총 9,100kg이 하루에 무릎에 가해진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반복되면서 연골이 거의 절반으로 닳아버린 거예요. 그럼 해답은 뭘까요? 간단해요. 이 시스템을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 화장실 5분 룰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변기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스마트폰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5분 지나면 알람 울리게요.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린 상태로 10분 있으면 연골의 체중의 7배에서 8배 압력이 가해져요. 5분으로 줄이면요.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연골 손상 속도가 60% 느려져요. 김영숙 어르신은요. 이 습관만 바꿨는데 2주 만에 아침 무릎 뻣뻣함이 30% 줄었대요. 아, 그리고요. 화장실 갈 때 책이나 신문 들고 가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놔두고 가세요. 볼일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심심할 거예요. 근데 무릎이 중요해요? 스마트폰이 중요해요? 1주 차에는요. 오늘 좀 덜 뻣뻣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낄 거예요. 2주 차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3주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걸음걸이 좋아졌네? 이런 말 들어요. 두 번째, 침대 탈출법이에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요. 무릎으로 쿵 하고 몸 밀어 올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옆으로 돌아 놓으세요. 그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려요. 그리고 팔로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옆으로 돌아 눕니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립니다. 팔로 상체를 밀어 올립니다. 이 방법은요, 무릎에 가해지는 순간 압력을 70% 줄여줘요. 70%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느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주일이면 자연스러워져요. 김영숙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바꾼 후에 아침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걷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 정도 있으세요. 발목을 빙글빙글 돌려주시고요. 무릎도 가볍게 구부렸다 켰다 하세요. 이게 워밍업이에요. 자동차도 시동 걸고 바로 출발 안 하잖아요.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아침 첫 10분이 하루 무릎 건강을 좌우해요. 세 번째, 333 운동법이에요. 이거 엄청 쉬워요.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세 가지 동작을 각각 3회씩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동작, 의자 다리 펴기예요. 의자에 앉으세요. 등을 등받이에 붙이고요. 한쪽 다리를 쭉 펴세요. 발끝은 위로 향하게 하고요. 5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요. 이걸 3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뭐 하는 거냐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두 번째 동작, 격 스쿼트예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벽에 기댄 채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많이 구부리면 안 돼요. 30도 정도만요. 의자에 앉으려는 자세 정도예요. 5초 버티고 다시 일어서세요. 이것도 3번 반복이에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무릎은 발목 위에 오도록 해요. 세 번째 동작, 누워서 다리 들기예요. 바닥에 누우세요.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요. 반대쪽 다리는 쭉 펴세요. 편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요. 무릎 높이까지만요. 5초 버티고 내려요. 반대쪽도 똑같이요. 3번씩 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의자 다리 펴기 3번, 벽 스쿼트 3번, 누워서 다리 들기 3번. 총 3분이면 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하세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1주차에는 큰 변화 못 느껴요. 2주차부터 계단 오르기가 좀 수월한데? 이렇게 느껴져요. 4주 지나면 무릎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6주 후에는 무릎 안정성이 35% 향상돼요. 3분이에요. 3분. 드라마 광고 시간보다 짧아요. 네 번째, 무릎 살리는 음식 삼총사예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연어예요. 연어에 오메가3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무릎 염증을 확 줄여줘요. 하버드 의대랑 서울대가 같이 연구했는데요. 12주 동안 연어를 먹은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42% 줄었대요. 일주일에 3번,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구워서 먹거나 찜으로 드세요. 튀기면 안 돼요.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요. 점심 때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메가3가 아침보다 점심에 흡수가 30%더 잘 돼요. 두 번째,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 보면 보라색이죠? 그 색깔 내는 게 안토시아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비타민 E의 100배예요. 연골세포가 늙는 걸 막아줘요. 미국에서 5년 동안 4천 명을 관찰했는데요. 매일 블루베리 먹은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걸릴 확률이 52% 낮았대요. 하루에 종이컵 반 컵 정도면 돼요. 아침 공복에 드세요. 흡수가 제일 잘 돼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영양소 거의 그대로 있어요. 요거트랑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유산균이 흡수 도와줘요. 세 번째, 생강이에요. 생강 드셔보셨죠? 맵죠? 그 매운 성분이 진저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염증을 확 잡아줘요. 진통제만큼 효과 있어요. 마이애미 대학 연구에서요. 생강 먹은 사람들은 12주 만에 무릎 통증이 40% 줄었대요. 생강차로 드시거나 요리에 넣거나 즙으로 드셔도 돼요. 하루에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면 충분해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세요. 하루 종일 염증 억제 효과가 지속돼요. 꿀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배가 돼요. 자, 정리할게요. 연어, 블루베리, 생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드시면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연어가 염증 잡는 동안 블루베리가 연골세포 보호하고 생강이 통증 줄여줘요. 하루에 4,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약 먹듯이 드세요. 매일이요. 매일. 한두 번 먹고 효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물 드세요. 물. 활액의 90%가 물이에요. 수분 부족하면 활액이 묽어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요. 2시간마다 한 컵씩 나눠서 드세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수분 보충 안 돼요. 맹물 드세요. 자,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모아봤어요. 이미 무릎이 많이 안 좋은데 이 방법으로도 효과 있나요? 네, 있어요. 물론 연골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면 수술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재생 가능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5세 이상 환자 중에 6개월 이상 꾸준히 한 분들 10명 중 7명이 좋아졌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연어, 블루베리, 생강 다 먹어야 하나요? 일부만 드셔도 효과 있어요. 근데 세 가지 같이 드시면 시너지 효과 나타나요. 경제적 부담 있으시면 우선순위 정하세요. 연어, 생강 이 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드세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영양제로 대체해도 되나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같은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영양제도 도움돼요. 근데요, 천연 음식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음식에는 수백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적어요. 영양제는 보조수단이에요. 기본은 음식으로 채우세요. 운동해도 되나요? 네, 운동 꼭 하셔야 해요. 근데 무릎에 부담 적은 운동으로 하세요. 수영, 자전거, 벗기가 최고예요.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압력 거의 안 가요. 걷기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가 적당해요. 달리기, 점프, 등산 같은 건 피하세요. 얼마나 걸려요? 개인차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래요. 1주차에는 오늘 좀 덜 뻣뻣한 것 같은데? 이 정도예요. 2주차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3, 4주차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수월해져요. 2개월 차에는 가족들이 요즘 걸음걸이 가벼워졌네? 이렇게 말해요.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결과 체감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2주 하다 그만두면 다시 원점이에요. 최소 3개월은 매일 실천하세요.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할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릎 망가뜨리는 건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화장실 5분 물, 침대 탈출법, 333 운동법. 이 3가지만 바꿔도 무릎 부담 60% 줄어요. 둘째, 음식은 약이에요. 연어, 블루베리, 생강. 이 3가지 꾸준히 드시면 연골 재생되고 활액 풍부해져요. 셋째, 증상 기다리지 마세요. 무릎 아프기 시작하면 이미 연골 상당히 다른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정보 도움되셨으면 댓글로 나도 할 수 있다 써주세요. 약속해주세요.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깨 통증 잡는 의외의 방법 알려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내일 만들어가요.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정형외과 가세요. 무릎이 심하게 붓고 열감 느껴질 때, 무릎에서 물 차는 느낌 들 때, 무릎이 갑자기 꺾이거나 힘 풀릴 때, 걷다가 무릎이 잠기는 느낌 들 때, 밤에 통증 때문에 잠 못 잘 때,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연골 손상이나 인대 파열 의미할 수 있어요.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즉시 병원 가세요.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음식 드시기 전에 주치의랑 상담하세요.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 드시면 오메가3 풍부한 음식이랑 생강 조심하시고요. 영양제 드신다면 과다 복용하지 마시고 제품 라벨 권장량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릎 건강의 핵심은 3가지예요. 근본 원인 찾아서 없애는 것, 연골이랑 활액 재생시키는 음식 먹는 것,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바꾸는 것. 77세 김영숙 어르신 기억하시죠? 지금 손주들이랑 뛰어놀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건강한 몸은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5분, 일주일에 3번 연어, 아침마다 블루베리 1컵, 화장실 5분 이내, 침대에서 바르게 일어나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인생 바꿔요. 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끝까지 가야 한다. 오늘 영상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살 자격 있어요. 무릎 아프지 않은 삶, 손주들이랑 마음껏 뛰어노는 삶, 계단 걱정 없이 오르내리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4가지 솔루션, 화장실 5분 룰, 침대 탈출법, 333 운동법, 음식 3총사. 이거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화장실 갈 때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내일 아침 침대에서 옆으로 돌아 누워 일어나세요. 내일 점심 메뉴에 연어 넣으세요. 내일 저녁 333 운동해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익숙해지면서 추가하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낄 거예요. 한 달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3달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무릎으로 100세까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